여러분, 한국의 배터리 산업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? 아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심장,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은데요. 근데요, 최근에 이 심장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. 잘 나가던 성공 스토리가 왜 갑자기 위험 신호로 바뀌고 있는지 그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. 먼저 지금 우리 배터리 산업이 어디쯤 와 있는지 보고요. 그 다음에 핵심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, 그리고 이게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, 마지막으로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사실 우리가 배터리 하지만 이게 그냥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,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. 이건 말 그대로 전기차 혁명을 이끄는 심장, 엔진 그 자체거든요. 그런데 바로 이 엔진의 미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.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2차 전지 중에 무려 71%, 그러니까 거의 4분의 3이 전기차에 들어갑니다. 어마어마하죠? ESS나 스마트폰 같은 건 사실상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에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간단합니다. 전기차 시장이 살짝만 삐끗해도 배터리 산업은 그냥 휘청거리는 거예요. 거의 한 몸이라고 봐야죠. 자,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성공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그것도 어디서? 바로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밥줄인 북미와 유럽, 이 두 시장에서 말이죠.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86%에서 출발합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3사 매출의 86%가 북미랑 유럽, 딱 이 두 군데서 나온다는 거예요. 와, 이건 뭐랄까? 계란을 거의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이 두 지역에서 조금만 삐걱거려도 우리한테는 그야말로 직격탄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그 첫 번째 폭풍이 어디서 불어오고 있냐? 바로 미국입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무조건 밀어준다 하면서 녹색불을 켰던 미국 정부가 정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어요. 이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한번 보세요. 2022년에 IRA 법안으로 와, 이제 미국 시장 열린다 하고 다들 뛰어들었잖아요. 보조금도 팍팍 주고. 그런데 불과 3년도 안 돼서 2025년에 OBBA라는 게 툭 튀어나오면서 그 약속했던 지원책을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. 이건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다리가 끊어진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죠. 이 OBB 법안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면요. 핵심은 이겁니다. 원래 2032년까지 주기로 했던 그 유명한 $7,500 보조금 있잖아요. 그걸 그냥 하루아침에 땡! 이제 끝! 해버린 거예요. 아니, 시장을 막 키우려고 터보 엔진을 달아줬다가 갑자기 그 엔진을 떼어가 버린 거랑 똑같아요. 이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차가 얼마나 팔릴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죠.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숫자로 딱 나타납니다. 2025년 상반기 북미 배터리 수요 성장률 고작 8%입니다. 8%요? 막 두 자릿수, 세 자릿수로 팍팍 커야 할 시장이 거의 성장을 멈춰버린 수준인 거죠. 다른 지역이랑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. 자, 미국이 이렇게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면 유럽은 문제가 좀 다릅니다. 여기는 뭐랄까, 정책이 뒤집혔다기보다는 그냥 차가 시동도 못 걸고 있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어요. 유럽연합의 계획은 정말 원대했습니다. 배터리를 만들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나오는 모든 탄소 배출량을 다 관리하겠다, 이런 거였거든요. 2025년부터는 일단 보고부터 받고 나중에 나의 등급을 매겨서 기준 미달이면 너는 팔지 마 하겠다는 아주 촘촘한 계획이었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멋진 계획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질 못했습니다. 아니, 탄소 발자국을 측정한다면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잴 건데 이 기준을 못 정해서 서로 싸우다가 첫 단계 시행부터 최소 1년이 밀려버린 거예요.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. 시험 본다면서 시험 범위를 안 알려주는 거랑 똑같잖아요. 뭘 어떻게 준비하고 투자를 하겠어요. 자, 좋습니다. 그럼 미국의 급정거 사태랑 유럽의 이 교통체증 문제가 실제 시장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? 이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.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. 와, 이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. 유럽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그냥 180도 뒤집혔습니다. 보세요. 2017년에 한국 기업들이 47% 점유율로
거의 시장을 꽉 잡고 있었는데 2025년에는 35%로 주저앉았어요. 그럼 이 빈자리는 누가 채웠을까요? 네, 바로 중국입니다.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들어와서 점유율을 무려 65%까지 먹어버렸습니다. 지역별 성장률을 보면 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. 정책 쇼크를 맞은 북미, 아까 봤듯이 8% 성장, 거의 멈춘 수준이죠. 규제 때문에 발이 묶인 유럽은 32%, 그리고 이런 혼란과 상관없이 자국 시장에서 쌩쌩 달리는 중국은 49%입니다. 각 지역의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성장률 차이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북미 시장 데이터입니다. 여기는 유럽이란 스토리가 좀 달라요. 최근에 그 정책 난리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요. 한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33%에서 47%까지 쭉쭉 끌어올리면서 진짜 잘하고 있었거든요. 파나소닉을 거의 다 따라잡았었죠.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. 만약에 그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만 없었더라면 북미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을지를요. 참 아쉬운 대목이죠. 자,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얘기를 쭉 했잖아요. 문제의 모습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. 바로 불확실성입니다. 지금 우리 배터리 산업의 가장 큰 적은요. 기술력도 경쟁사도 아닌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함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. 이 보고서에 나오는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. 금융에서 불확실성은 리스크고 곧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쉽게 말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업 가치가 깎인다는 뜻이에요. 주식시장에서도 불확실한 기업은 일단 평가를 낮게 받잖아요. 지금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딱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.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비싼 비용인 거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. 둘째, 근데 그 미국 시장은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얼어붙고 있다. 셋째, 유럽 시장은 규제가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. 넷째, 바로 이 틈을 타서 중국이 유럽을 장악해버렸다. 그래서 결론은 지금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 그 자체다. 이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발리고 있는 이 경주의 규칙이 심판 마음대로 계속 바뀐다면 과연 누가 최종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될까요? 이건 단순히 기술력만 좋다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온 거죠.